소방관들이 긴급히 심폐소생술을 하고 집안을 향해 연신 물을 뿌립니다. 이 불로 11층에 살던 노부부가 숨졌고 주민 5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아파트에서 불길이 치솟고 굴절차까지 동원했지만 검은 연기는 그칠 줄을 모릅니다. 13층에서 불이 나 거실에 있던 70살 남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방이 온통 까맣게 그을렸고 가구와 집기들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버렸습니다. 방에서 잠들어 있던 10대 남매가 연기를 마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여기 봐봐. 전화해도 안 받더니 그래서 와보니까 불이 났죠. 세 곳 모두 90년대 이전에 지어진 15층짜리 건물로 집안에 스프링클러가 없어 화를 키웠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는 6층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때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해야 하지만 2005년까지만 해도 15층 이하는 대상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북 지역 아파트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40.5%. 초기 진압에 효과적인 스프링클러가 없는 단지가 700곳이 넘는 겁니다. 옛날에 없었습니다. 18층, 20층 이러다가 그걸 해줬잖아요. 우선은 소수를 안 했습니다. 전주의 또 다른 아파트. 2002년 지어진 이곳 역시 천장에 설치된 화재 설비는 열 감지기가 전부입니다. 70도 이상의 열을 감지해 복도의 소방 경종과 관리사무소의 경보를 울리는 방식인데 천장 가까이 불길이 커져야만 작동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후 아파트 대부분이 화재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셈입니다. 연기로 인해서 시야가 확보가 어렵습니다. 또한 내가 피난을 해야 되는데 복도 끝에 생명의 탈출구인 유도등이 꺼져 있는 경우가 많죠. 계단에 적치물 같은 것도 많고 탈출할 수 있는 시간적 소요가 많은 거죠. 최근 5년 동안 전북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한 해 평균 96건. 같은 기간 46명이 아파트에서 난 불로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안전 기준이 강화돼 새로 짓는 아파트는 스프링클러와 제연장치, 자동 방화문 등 안전 설비를 갖추게 됐지만 30층이 넘는 고층 건물의 경우 지상으로의 피난과 인명 구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층화는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많이 취약해진 거예요. 불안전한 피난 동선이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큰 원인이죠. 고가 사다리차가 최대로 올라가는 게 75m짜리. 더 이상은 못 올라가요. 그 위층은 속수무책이죠. 전북소방이 공동주택 214곳을 대상으로 벌인 소방특별조사에서 안전설비와 피난로 확보 등이 불량하다는 평가를 받은 곳은 4분의 1에 달합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위급 상황에서 소방안전시설물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화재 위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은 쉽지는 않지만 요양병원 등 일부 취약 지점에 대해서는 현재 소급 적용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안전에 관해서는 오래된 건물이나 신축 건물이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소급 적용에 대한 논의를 단독주택에 보급하고 있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노후 아파트에 추가 보급하는 것도 인명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열 감지기는 정작 집안에서 화재 경보가 울리지 않아 신속한 대피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 하거든요. 천장에 그냥 부착하는 거죠. 20초에서 30초 만에 경보가 울리거든요. 85데시벨 이상입니다. 충분히 깨울 수 있잖아요. 작은 비용으로도 이 엄청난 위험을 막을 수 있다라고. 여러 주거 형태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만큼 안전대책에 빈틈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